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가 있죠. 네, 그럼요. 두 분이나 와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니까요.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독립출판으로 나왔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을 정도로 맞아요. 다들 엄청난 퀄리티에 되게 놀랬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너를 위한 홍콩 그리고 너를 위한 호치민을 펴내신 네버 트라이 네버 노 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아유, 저희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출판사와 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단순히 팟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문화를 보여주는 도시 설명서를 만드는 출판사 네버트라이 네버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네, 매우 선정한 도시나 주제에 어울리는 굿즈도 함께 제작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민 작가님도 목소리 한 번만 듣고 가죠. 저는 네버트라이 네버노에서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네네. 사진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너를 위한 홍콩 그리고 너를 위한 호치민 이 두 권에 출간된 책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을 또 쓰시게 된 연유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질문을 준비한 거를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즈마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네버트라이 네버노를 2018년도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저도 당시에 책을 만드는 중인데 그때 여행책이 뭔가 많은 듯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입장에서 저는 혼자 그냥 내적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너를 위한 홍콩을 출판하시게 된 계기가 무척 독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 2015년에 처음 홍콩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출판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저희가 둘 다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어요. 네. 특히나 제가 한 2년 정도 쉼 없이 계속 뭔가를 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매우 지쳐 있었던 터여서 상민 작가가 이럴 때 좀 쉬어줘야 된다 한 번 정도 네네. 여행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전에 다녀와서 굉장히 자신이 있는 홍콩을 추천을 했죠. 네. 근데 마침 비행기 표가 프로모션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어서 네. 뭐 한번 속는 셈 치고 같이 가보자 해서 가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행이 좀 굉장히 망했어요. 아, 네. 정말 망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일정이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주말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끝나고 바로 공항에 가서 새벽 4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밤을 샌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이니까 제 체력도 리셋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지친 상태였고 홍콩 도착했을 때도 비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스팟들을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랜드마크. 그쵸? 그리고 상민 작가도 저를 데려갔으니 약간 책임감이 있었겠죠? 다 보여줘야겠다. 네네. 그래서 정말 빡빡한 스케줄로 저희 왜 가이드 분들이랑 가는 것처럼 네.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사진 찍으시라고 이렇게 쉼없이 이렇게 막 돌았어요. 사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이렇게 홍콩에 가보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들 바빠요. 서울처럼. 네네. 바쁜데 이렇게 건물도 보면 어떤 건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되게 멋있는 반면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 그 건물들은 되게 낡았어요. 겉으로 보면. 근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신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신기하고 신선했는데 상민 작가가 어쨌든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막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여기 뭐 때문에 이래? 근데 생각보다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상 궁금했던 그런 홍콩 사람들의 그 생활에 관한 것들은 미궁인 채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분이 약간 돌아오고 나서 칼을 간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사실 홍콩에 있을 때 가해 작가가 홍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혹시 첫날 도착했을 때부터 네, 느끼셨나요? 첫날 도착했을 때부터 그 표정을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차마 입 밖으로 네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해 작가도 그 여행 준비하는 거를 저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분위기가 네. 굉장히 냉랭했어요.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 뭐가 문제일까? 무엇 때문에 가해 작가와 제가 홍콩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를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홍콩에서 스팟하고 레스토랑을 계속 전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마주할 수 있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놓친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전에 홍콩을 다녀왔고, 그때 그 홍콩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해 작가와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것과 가해 작가가 받아들이는 것의 정보의 양과 재미의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점을 깨닫고 나서 홍콩의 풍경하고 홍콩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부분이지 않나요? 저 항상 생각하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거를 뭐 1년 동안이나 가슴에 혹시 알고 계셨어요? 1년 동안 몰랐어요. 준비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그걸 계속 공부를 하고 수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쌓아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또 과제요, 홍콩에. 그래서 거의 약간 도전하듯이. 네. 솔직히 저는 이전에가 이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가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너를 한 번만 더 믿어주마. 저렇게 무섭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시 가게 됐죠. 그때는 이제 정말 재밌었어요. 음식도 이제 맛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때는 이제 재밌었죠. 아 근데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1년 네. 동안 또 준비를 몰래 하신 상민 작가님이나 한 번 더 믿고 가보자라고 네, 하셨던 네. 가해 작가님이나 맞으니까 갔던 맞아요. 거지. 만약에 그래도 나 안 갈래라고 했으면은 또 이런 멋진 책도 그쵸. 탄생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게 얘기해 주시니 방금 해주신 말씀과 되게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온라인 소개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행 중독자가 까다로운 그녀를 위해 엄선한 스팟을 감각적인 사진, 일러스트와 함께 다루는 여행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신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행객들이 잘 모르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보통 홍콩 영화를 생각을 하면은 네. 8, 90년대 아, 그쵸. 왕가위나 장국영이 활약하던 때의 영화를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2011년 영화고요. 네. 네. 허안화 감독의 심플 라이프라는 영화예요.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포스터만 봤었어요. 영화를 오.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그 영화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개를 먼저 하자면 네. 그 심플 라이프는 수십 년간 한 가문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아타오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 가문의 아들이자 아타오를 가족처럼 여겼던 로저라는 인물이 네. 마음을 다해서 아타오를 돌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아타오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갈등이나 악역의 등장이 없이 되게 담담하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저 역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 유덕화 씨가 네, 네. 맡았고 아타오 역할은 홍콩의 국민 엄마라고 불리고 있는 엽덕한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신 영화네요. 네 맞아요. 음. 그 홍금보 씨도 페어로 진짜? 출연하고 네 사실 그 영화가 되게 다큐멘터리 같거든요. 그 왜 다큐멘터리 같냐면은 홍콩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홍콩이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거든요. 진짜요? 아, 일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홍콩이었군요. 네, 일본보다 홍콩이 더 길더라고요. 네네.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튀기는 것보다 이렇게 딤섬 같이 찌는 조리법을 선호를 하고 네.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홍콩이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3위예요. 아, 네. 그러기도 하고 홍콩이 세계에서 주택 구입이 가장 어려운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노인 인구가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주 배경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전부 실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일단 홍콩은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는데 그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거라고 생각해서 홍콩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저희도 뭔가 알고 있는 홍콩 영화 하면은 8, 90년대 그 현란한 네온 사인이 배경으로 한 영화 포스터 같은 게 많이 떠올랐는데 이런 영화가 좀 더 요즘 현실에 가깝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네. 그 여행 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섹션을 넣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영화로 먼저 접하는 홍콩이 있거든요. 근데 네. 영화를 소개한 이유도 마찬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즐기는 좀 다양한 방식을 네. 소개하고 싶어서 영화 세션을 넣은 거라서 시대별로 느낄 수 있는 홍콩을 다양하게 영화로 먼저 접하고 가시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홍콩은 보통 다른 분들 생각하시기에 화려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차분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두운 면들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저희가 바라본 홍콩은 그런 면들도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 책 커버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거든요. 네네. 네네네. 짙은 녹색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느끼는 빈티지한 홍콩의 면이랑 이런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한 컬러여서 그런 면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민 작가님은 심플라이프 영화를 추천하셨고 혹시 가혜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홍콩 관련된 영화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지만 네. 천밀미를 좀 좋아해요. 아, 약간 다소 엉성한 듯한 그런 면도 재밌고 그리고 사실은 천밀미를 보시면 그 당시 홍콩의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홍콩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네.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왜 서울에 가서 상경해서 돈을 벌듯이 홍콩에 그런 꿈을 가지고 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네. 여명 그 주인공도 그 중국의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홍콩이라는 이제 도시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장만옥이랑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둘 사이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이제 유명한 노래 아, 네. 가 나오죠. 근데 그게 거기 안에서 영화 대사 중에 이제 본토 사람들만 이 노래를 좋아한다더라. 본토 사람들만 듣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장만옥이 자기는 본토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본토 출신이었던 거죠. 그 당시 시대적으로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홍콩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천밀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르고 싶네요, 노래. 중국어 기초회화 시간에 꼭 배웠거든요. 아, 진짜요? 그쵸? 네. 진짜. 이번 저희 오디오 클립 듣고 청취자분들이 홍콩 영화 하나씩은 찾아보시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화양연화에서도 홍콩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쵸. 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내가 보시면은 거기도 장만옥이죠. 장만옥이랑 양조희 아저씨랑 둘이 계속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대체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각자 집이 있고 공동 생활인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본인 집에 부엌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밥을 사 먹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장만옥과 양조위가 계속 이렇게 저녁을 사러 가면서 마주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부엌에서 그 공간에 사는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마작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홍콩 사람들의 실생활을 좀 더 엿볼 수 있는 씬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너를 위한 홍콩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바로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 3분의 인터뷰가 실려 있죠. 조슈아 웡, 홍콩의 가장 큰 사설 박물관인 량이 박물관의 림펑 에디터, 그리고 홍콩의 풍수 산업과 패션을 결합한 풍수 디자이너 티에리 초우까지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홍콩이 초판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정판을 하게 됐는데 개정판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호치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가이드북이기도 하지만 도시 설명서이고 네.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다는 생각에 해보지 뭐 일단 네. 질러볼까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누군지 그분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네네. 인터뷰를 보낼 때 메일로 구구절절하게 썼죠. 그리고 저희가 누구고 왜 인터뷰를 하고 싶고 뭐 어떤 질문들을 할 거고 우리 책은 어떻게 생겼고 뭐 그래서 여러 이미지와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로 적혀 있지만 리뷰 받은 것까지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그래서 좀 우린 굉장히 당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네. 어필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런 걸 궁금해한다. 이런 네. 식의 질문을 리스트를 뽑아서 보냈죠. 다행히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흔쾌히 대답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직접 만나 뵙고 진행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가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상민 작가가 가서 할 수 있었죠. 처음에 그 인터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너를 위한 호치민 취재를 위해서 제 혼자 네. 호치민에 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분 인터뷰를 제가 다 했어요. 홍콩도 저희 둘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네. 제가 두 분을 하고 가해 작가가 나중에 합류를 해서 한 분은 같이 했어요. 실제로 홍콩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이 되게 특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네,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몇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민 작가가 갈 때는 저희 취재를 가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스팟을 타이트한 시간 안에 돌아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소개해드리는 모든 곳들을 직접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괜찮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네. 다 직접 확인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민 작가가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주로 다닌단 말이죠. 뭐 카메라도 뭐 들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쵸. 근데 이제 특히나 여기 보시면 그 저희 사설 박물관 네. 양이 뮤지엄의 그 림펑 에디터를 만나러 갔을 때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준비. 갖추고 가려고 본인 나름대로 위아래를 좀 이렇게 맞춰 입고 네. 갔는데 갔더니 어땠다고 하셨죠? 갔더니 그 림펑 디렉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풀 세팅 진짜요? 풀 세팅하고 저는 그분만 오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분의 약간 수행 비서 같은 분들도 따라오시고 큰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혼자 가서. 제가 누구를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인데 심지어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네.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분이 그 호치민에서 미국식 바베큐 조인트를 운영하시는 팀 스콧이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되게 잘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 질문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조금 자신감을 얻고 네. 다른 분들하고 또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호치민 네 분하고 홍콩 두 분을 하고 나서 이제 가해 작가가 합류를 해서 마지막 한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저 스스로 되게 화기애애하다고 느꼈던 그런 분위기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네. 제가 혼자 했을 때는 그 인터뷰 마무리하고 나서 악수 정도로 끝냈다면 마지막 한 분은 거의 포옹하듯이 하고 막 사무실 곳곳을 보여주고 혹시 다르구나. 되게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그렇네요. 같네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한 나라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파고든 책들을 보면 아카이브를 거쳐서 책이 탄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책을 출간하실 때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작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초판이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스스로 우리 둘이 만들지만 둘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완성도를 호기롭게 네,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네. 저희가 전공자도 아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기획부터 해서 디자인까지 굉장히 여러 번 뒤엎고 다시 네네. 하는 적이 많았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만큼 시간이 또 오래 걸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역시 아무래도 자료조사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시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가이드북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다녀오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대한 정보의 유효성이 너무 짧더라고요.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막 몇십 년 동안 진행돼 온 식당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장소가 사라지거나 네. 아니면 뭐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책을 인쇄하기 직전까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책 이제 만드시는 중간에 없어진 가게가 있긴 했을까요? 네,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취재를 한 6, 7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네네. 초기에 선정했던 가게들 중에 한 대여섯 곳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행 가가지고 같이 먹었던 그 장소들도 있을 거고 가게들도 방문하면서 느꼈던 추억들도 있을 텐데 그쵸. 없어지니까. 근데 아무래도 또 홍콩 시민들은 또 그게 익숙하겠죠. 오히려 없어지고 워낙에 새로 생기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 책에서 또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잖아요. 네. 근데 역사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결말이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서술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그 사건을 다루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홍콩의 역사나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고 그 중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기준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는 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거고 또 약간 제가 정보에 집착하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한글이든 영어든 구글에 검색을 하고 네. 검색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아. 99페이지면 99페이지까지 다 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같이 판단을 하고 논문이나 네.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니까 안 좋은 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저희 책을 보시면 뒤편에 보드게임 판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나 갑자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느 스팟에 가는 게 좋은지 약간 뭐라고 하죠? 가지치기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소개한 페이지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실제 여행을 다녀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난 오늘 뭘 보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게 실외여서 못 보게 되거나 하면 계획에 차질이 그쵸.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북엔 보통 대부분 뭐 1박 2일 일정이라던가 추천하는 코스 이런 게 꼭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 대신에 좀 다양하게 본인들만의 여행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재밌게 봐주시면 어떨까. 어딘가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봤을 때 그런 게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행을 저희가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딱 그 날짜에 제대로 놀고 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정말 많이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여기를 가보세요.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기를 가세요. 이런 내용들이 실생활 여행책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좋았어요. 가해 작가님과 상민 작가님의 노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네. 만약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다시 홍콩과 호치민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책을 만들기 이전의 여행과 어떤 점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던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수 있을지 그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들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과연 전처럼 우리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커뮤니티에 갈 때 전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변수로 인해 우리 삶이 지금 사실 실생활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쵸.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필수가 될 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여행을 보통 같으면 지금 많이 여행도 가시고 그쵸. 하셨을 텐데 그게 당장에 벌써 어렵다 보니까 후에 여행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지 저희도 아직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당연히 알 수도 없는 일이긴 네. 한데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는 게 오히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이제는. 네, 약간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일상 속 거리두기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것처럼 여행도 새로운 형태지만 그래도 할 수 있기를 저는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저희도요. 네,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그러니까요. 드려야 하는데 네. 드려볼게요. 너를 위한 홍콩과 너를 위한 호치민 작품을 본 독자들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행하는 거는 살짝 불가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해줄 수 있는 다음 여행책을 혹시 기획하고 계신 게 있을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는 저희가 가이드북 시리즈 3번째 도시로 타이페이를 준비 중이었어요. 네. 저희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번 이미 다녀오기도 하고 그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취재 직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책이 언제 나올지는 약간 무기한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 말고 저희가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상민 작가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제 전공인 건축과 관련된 책을 내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 목표를 이뤄야 되겠다 아,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건축 전공 여행 작가가 알려주는 그 여행할 때 알면 좋을 건축 상식에 관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에는 다 네네. 각각 랜드마크인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읽다 보면 뭐 비잔틴 양식의 어쩌고 아. 저쩌고 저희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 건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반이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책을 일러스트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거 저희 혼자만의 계획이지만 네. 퍼블리셔스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음. 이렇게 약간 정말 샘플 정도라도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꼭 내야 합니다.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왔죠. 네. 다음 주 주제를 이제 읽고 끝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제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책과 함께하는 랜선 여행. 아, 역시 뭔가 커플이시라고. 네. 하시는 하모니가. 되게 하모니가 너무 귀여우세요.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네버트라이 네버노 작가님들과 함께 1부 마치고 다음 주에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